순희 씨의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옷을 입고 봤을 때보다 몸매가 훨씬 좋았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피부는 놀랄 만큼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설레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좀 컸습니다. 아내도 항상 크다고 힘들어했거든요. 순희 씨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원래 좀 커서. 그때 순희 씨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제가 만든 참기름을 발라볼까요? 안녕하세요. 참기름이 이어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따봉 모양인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62살 김민철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3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했고 이제는 집에서 TV를 보고 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35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집이 참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도 뜸해지고 대화도 일상적인 것들로만 한정되곤 합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루함을 버티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기름 사세요. 고소한 참기름 사세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직접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참기름이야. 직접 짜신 거래. 아내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참기름 장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현관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참기름 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나이에 비해 몸매도 좋고 참 예뻤습니다. 생기 있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기름이 정말 고소하네요. 직접 만든 거라 몸에도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참기름을 사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희 씨 말이야. 순희 씨가 누구야? 아, 참기름 파는 여자 이름 58살인데 광주에서 참기름 가게 하다가 이혼하고 올라왔대. 아, 그랬구나. 예쁘장하고 성격도 참한데 혼자 살더라. 참 안 됐어. 아내의 말을 들으니 그날 본 순희 씨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8세라고 하기에는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미소 주름이 오히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녀의 몸매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놀랄 만큼 탄탄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참기름 가게 일을 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덕분인지 허리는 가늘고 상체는 풍만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그 아래로 드러나는 라인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광주에서 이혼하고 올라왔다는 사연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마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텐데 왜 아직 혼자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희 씨가 올 때마다 저는 괜히 현관 쪽을 서성거리게 되었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며칠 다녀온다고 했을 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있으니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TV를 보다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들기름 막국수 만드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것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냉장고를 뒤져보니 막국수 면은 있는데 들기름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들기름도 팔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희 씨 가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들기름도 파시나요? 네, 물론이죠. 들기름도 직접 짜서 팔아요. 참기름보다 더 고소해요. 목소리가 밝고 친근했습니다. 그럼 좀 사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막자는 신선한 걸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들기름을 사러 가는 것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순희 씨의 가게는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참깨와 들깨를 볶고 짜는 기계들이 있고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희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들기름 막국수 해 드시려고요? 지금 먹기 딱 좋죠. 순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선한 들기름을 병에 담으면서 요리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순희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동생 전화가 와서. 순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지금 손님 왔어. 이따 전화할게.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순희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급한 일이라고. 그럼 잠깐만. 순희 씨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뒷방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엉거주춤하다가 순희 씨가 사는 곳인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삶이 느껴졌습니다. 가게에서 순희 씨와 동생의 통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돈 얘기야? 지난번에 준 것도 못 갚았으면서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하고 또 사업한다고 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순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참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데 어떻게 계속 줘? 됐어. 더 이상 못 줘.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려서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가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휴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순희 씨가 그제야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보기 흉한 모습을.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 동생이 맨날 돈 달라고만 해서. 제가 뭐 부자도 아닌데. 가족 일이 제일 힘들죠. 저도 이해해요. 순희 씨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과 이 아름다운 여성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이럴 때는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하는데. 순희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랑 한잔해요. 아내가 오늘 없어요. 같이 한잔하시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희 씨가 사양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제가 나가서 사올게요. 오늘은 좀 마시는 게 좋겠네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도 잠글게요. 오늘 장사는 접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문은 어떻게 잠가요? 아, 여기 셔터 내리면 돼요. 순희 씨가 셔터를 내리자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뒷방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공간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술을 마시며 서로의 가족사와 인생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고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하니까요. 슬퍼하는 순희 씨의 눈동자가 너무 예뻐서 가까이 갔습니다. 어느새 포옹을 하게 되었고 입맞춤으로 이어졌습니다. 순희 씨의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옷을 입고 봤을 때보다 몸매가 훨씬 좋았습니다. 허리는 가늘고 피부는 놀랄 만큼 하얗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설레임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좀 컸습니다. 아내도 항상 크다고 힘들어했거든요. 순희 씨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원래 좀 커서. 그때 순희 씨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제가 만든 참기름을 발라볼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천연 100%니까 걱정 마세요. 순희 씨의 부드러운 손길과 들기름 덕분에 순조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참기름과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 은은한 불빛이 비치는 작은 방, 그리고 순희 씨의 아름다운 몸매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정말 하얗고 예뻤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저는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저도 오랜만이에요. 행복했어요. 들기름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막국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순희 씨와의 일이 있은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할 때도 콧노래가 나왔고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서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기분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그냥 책을 재미있게 읽어서 그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조금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홈쇼핑을 보다가 갑자기 남성용 속옷을 주문했습니다. 새 것으로 갈아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속옷을 왜 사? 옷장에 많이 있는데. 아, 그냥 새 걸로 갈아입고 싶어서. 아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와의 그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순희 씨의 하얀 피부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순희 씨만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도를 하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순희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년이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온종일 그녀만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참기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순희 씨가 준 참기름이 절반도 안 줄었더군요. 참기름이 없으면 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싱크대에 반을 몰래 버렸습니다. 순희 씨를 다시 보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했거든요. 여보, 참기름 좀 사러 나갔다 올게. 집에 있잖아. 냉장고에 많아. 아, 그게 거의 떨어져 가더라. 미리 사둬야지. 굳이 지금? 나중에 같이 가도 되잖아. 아니야, 바람도 쐴 겸 혼자 다녀올게. 아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설레고 흥분되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을까요?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순희 씨와의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책감보다는 순희 씨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순희 씨의 가게가 보이기 시작하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순희 씨가 참깨를 볶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아저씨. 순희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기름이 떨어져서. 아, 네. 들어오세요. 순희 씨도 어색해했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 순희 씨의 하얀 그곳, 그리고 그 순간의 황홀함. 모든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참기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러면 안 되는데. 순희 씨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저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밤에 잠도 안 와.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순희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순희 씨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부인께서 알면 모를 거야. 조심하면 돼. 저는 순희 씨를 부드럽게 포옹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순희 씨도 저항하지 않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뒷방으로 가요. 순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충분히 느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순희 씨의 몸은 첫 번째보다 더 부드럽게 저를 받아주었고 저 역시 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순희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더 자연스러웠고 그녀가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섞인 그 작은 방에서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순희 씨가 제 품에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것을. 이미 저는 순희 씨에게 중독되어 버렸으니까요. 참기름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았고 젊은 시절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도 가벼웠고 어깨도 으쓱해졌습니다. 길가의 꽃들이 더 예뻐 보였고 하늘도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이런 기분을 얼마나 오랜만에 느끼는지 마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참기름을 건네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똑같기만 한데. 그래도 뭔가 달라 보여. 아내의 시선이 예리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직감이란 것이 있나 봅니다.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어?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집에만 있잖아. 그래도 뭔가 수상해. 아내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럴수록 아내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여보, 평소보다 샤워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냄새 날까봐 자주 씻는 거야. 휴대폰도 왜 뒤집어놔? 그냥 습관이야.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눈을 피해 가끔씩 순희 씨도 몰래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순희 씨랑 사랑을 나누고 집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고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돌아와서 거실 테이블에 뭔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보고받았어. 아내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참기름 가게 여자와 어떤 사이인지 말해봐. 아내가 사진을 한 장씩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가 순희 씨의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 가게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가 포옹하는 사진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럼 정말로 바람 피운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한 번이든 10번이든 바람은 바람이잖아.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동안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잘할게. 난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순희 씨였어? 내가 믿고 지낸 분인데. 정말 미안해. 입이 열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전긍긍하며 눈치만 봤습니다. 순희 씨에게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고 저는 죄책감에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참기름 주문했어. 오늘 배달 온대. 뭐? 3명이서 이야기해봐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직접 순희 씨를 불러서 대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아니야. 이 문제는 우리 3명이 함께 해결해야 해. 오후에 순희 씨가 참기름을 들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연 아내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보고 순희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말해주시죠?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와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다 봤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순희 씨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잠깐 가지 마세요. 순희 씨가 멈춰 섰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났어. 당연히.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도 요즘 그런 게 없었잖아. 뭐라고? 나도 건강상 문제도 있고 당신도 욕구가 있을 텐데.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혼자 힘들게 사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자.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황당한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상한 제안인 건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일어난 일인데.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도 없고 이혼하자고 하기에는 우리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래도 이건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순희 씨도 피해자야. 당신이 꼬신 거잖아. 순희 씨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요즘 혼자 외로웠거든.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셋이 같이 살자. 뭐라고?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서로 외로운 것도 사실이고 혼자 사시는 순희 씨도 외로우실 텐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했고 이웃들에게는 참기름 파는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저씨, 정말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참기름과 들기름이 저희를 이어준 인연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아내의 말처럼 저희는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세 명이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순희 씨는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면서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 편하게 해. 이제 가족이잖아. 아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두 여성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특이해 보였겠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정말 계속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순희 씨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아내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근처로 이사한 후 저희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는 순희 씨가 갓 짠 참기름을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볼까? 아내와 순희 씨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설거지를 담당했습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하다니. 상황이 바뀌었는데 나도 바뀌어야지. 문화센터에서 함께 서예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세 명이 나란히 앉아 붓글씨를 쓰는 모습이 남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 세 분은 무슨 관계일까? 참기름 파는 분하고 친하신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드민턴 수업도 들었는데 순희 씨가 의외로 운동신경이 좋아서 놀랐습니다. 주말에는 세 명이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운동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러게.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 순희 씨의 참기름 사업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많아졌거든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줄게. 아내와 저는 순희 씨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포장과 배달을, 아내는 주문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사업이네. 함께 일하다 보니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저희를 이어준 인연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생계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아니까 웹사이트 관리를 맡았습니다. 여보, 이런 것도 하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있어. 매출이 늘어나면서 순희 씨는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희도 은퇴 후 소일거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저 집은 참기름 아줌마랑 무슨 사이야? 참기름 파는 아줌마가 맨날 드나들던데. 세 명이 항상 붙어 다니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는 저희 집 참기름 전담 공급업체예요. 농담조로 말하면 사람들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부녀회장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참기름 파는 분과 많이 친하시던데. 네, 좋은 분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우리가 챙겨드리고 있어요. 아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저희가 행복하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세 명의 관계는 생각보다 건강했습니다. 질투나 갈등 없이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아내분이랑 시간 보내세요. 괜찮아.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더 좋아. 순희 씨는 항상 아내를 먼저 생각했고 아내도 순희 씨를 배려했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이한 가족이네. 하지만 행복해. 가끔 세 명이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꿈만 같아요. 혼자 살 때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우리도 그래. 외롭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 아내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저희는 첫 번째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이었습니다. 3명이 함께 여행을 가다니.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이 조금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도 구경하고 해변도 걸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 가보는 제주도가 신기한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좋아. 3명이 함께 찍을까? 저희의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감탄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지냈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던 일상, 소원해진 부부 사이,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순희 씨를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들기름 막국수를 먹고 싶어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관대함에도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저희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야?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야. 그러게.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순희 씨의 참기름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저희 3명의 관계도 안정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희 씨가 끓여준 커피 향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아내는 아침 운동을 나가고 저는 신문을 읽습니다.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 그럼 바쁘겠어. 포장 도와줄게. 저희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를 챙깁니다. 이웃들도 이제는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참기름 3인방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외로운 노년 3명이서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희 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이어준 인연. 이제는 저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함께 나이 들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말이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처럼 진한 여운을 남기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신 분들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경험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인생이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참기름 한 병이 이렇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제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처럼 작은 것 같아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남겨주세요. 비판적인 의견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